한 시대를 규정하는 경쟁에는 언제나 묘한 긴장이 흐른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메이저리그는 두 개의 힘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모든 서사의 중심에 섰다. 아론 저지와 오타니 쇼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야구를 지배하는 두 거인의 공조는 축복이면서도 숙명적인 충돌이었다. 저지는 순수한 힘으로, 오타니는 인간을 넘어선 이중 능력으로 야구의 미래를 던졌다. 그리고 2025년 MVP 발표는 그 긴장을 극대화한 무대였다. 누가 더 위대한가? 그 질문은 매년 반복되었지만 올해만큼 뜨겁게 타오른 적은 없었다.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하다. 저지는 홈런 53개, 장타율 678, OPS 1.08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강력한 지표로 상대를 제압한다. 숫자만 보면 투수는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는 듯했다. 반면 오타니는 타율 309, OPS 1.036에 더해 투수로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 탈삼진 200개를 넘기는 비인간적인 구조를 만든다. 여기에 스핀 레이트라는 요소가 있다. 공의 분당 회전수를 의미하는 이 지표는 투수가 얼마나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핵심이다.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상위권에 드는 높은 회전수로 타자의 배트를 늦게 만들었다. 이런 데이터는 숫자의 세계에서 그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로 만든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유형의 지배력은 흔치 않았다. 과거 랜디 존슨이 압도적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로 리그를 제압했다면 오타니는 그 능력을 투타 모두에서 펼치며 더 넓은 영역을 통제했다. 저지는 또 다르다. 60홈런 시대를 연노저 메리스처럼 한 방으로 경기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절대적인 타격 존재감. 그 두 길이 같은 시기에 정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 2025년의 경쟁은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저지는 팀을 디비전 우승으로 끌어올리며 한 방의 위력을 실체로 증명했다. 오타니는 투타 넘나들며 매일 다른 역할로 팀의 숨을 유지했다. 거대한 두 힘이 서로를 밀어내듯 전진했고 시즌의 끝에서 팬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조용한 밤, 하나의 질문만이 떠올랐다. 올해의 MVP라는 이름은 과연 어떤 무게로 내려앉았을까? 어둠이 잠시 머무른 뒤에야 우리는 다음 장면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숫자와 감정이 충돌한 그 전장을 깊이 들여다보려면 이제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메리칸 리그 MVP 경쟁의 중심에는 두 개의 힘이 충돌하듯 맞부딪힌 순간이 있었다. 아론 저지와 애들리 랄리. 둘 다 50홈런 시대를 대표하는 거포였지만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지배했는지는 완전히 달랐다. 저지는 폭발력의 상징이었고 랄리는 포수라는 위치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력을 쏟아냈다. 그들의 경쟁은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라는 오래된 야구 철학을 다시 불러냈다. 파워인가 포지션 가치인가? 혹은 팀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인가? 2025년 AL MVP 레이스는 이 질문을 가장 치열한 형태로 보여주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랄리가 앞선 듯했다. 홈런 60개, 타점 125개, 포수로서 불가능에 가까운 공격 지표였다. 반면 저지는 홈런 53개, 타점 114개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저지의 와할은 10.1, WRC+는 204를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이었다. WAA는 한 선수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이고 WRC+는 공격에서 평균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점수를 생산하는지를 보여준다. 저지는 거의 매 타석 팀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이었다. OPS 역시 1.08으로 상대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한 지점이었다. 이 세 가지 수치는 저지가 단순히 홈런 타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다시 증명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다. 바로 XWOBA라는 지표다. 예상 가중 출루율이라 불리는 이 수치는 타구 속도, 발사각 타구 품질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가를 계산한다. 저지는 EXWBA에서 리그 최정 상급을 유지했다. 쉽게 말하면 좋은 타구를 계속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뜻이다. 홈런이나 타점처럼 상황 의존적인 기록이 아닌 순수 타격 능력만을 평가했을 때 저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반면 랄리는 포수라는 특수한 위치가 큰 힘이었다. 포수는 경기 전체를 지휘하며 투수와 경기에 호흡을 맞춘다. 그런 포지션에서 60홈런을 치는 선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도 조니 벤치를 제외하면 이 정도의 공격력을 보인 포수는 손에 꼽힌다. 이 역사적 희소성이 바로 랄리를 지지한 전문가들의 논리였다. 단순히 포수로서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포수라는 한계를 부순 타자라는 평가였다. 마치 과거 조니 벤치가 포수의 정의를 바꿨던 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MVP 투표는 냉정했다. 저지는 표 대결에서 355대 335로 승리했다. 단두 표만 움직였어도 공동 MVP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그 경쟁이 얼마나 미세한 차이로 결정됐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투표자들은 팀 승리에 대한 기여도, 경기 전체를 흔드는 절대적 존재감을 기준으로 저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홈런은 랄리가 앞섰지만 전체 시즌을 누가 더 지배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저지가 더 많은 답을 가졌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바라보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조용히 떠올랐다. 숫자는 랄리의 폭발을 말하고 있었지만 흐름과 압도감은 저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야구는 언제나 데이터 위에 서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인간의 향기를 품는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얻게 된다. 이 승부의 역사적 그림자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 답은 다음 이야기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아론 저지의 이름이 MVP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할 때마다 많은 이들은 한 시즌을 떠올린다. 2017년. 그 해는 저지가 거대한 신인으로 등장해 야구의 공기를 바꿔놓은 해였다. 그러나 그 해의 MVP는 저지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알투베와의 경쟁, 그리고 후에 밝혀진 여러 잡음까지. 그 해의 그림자는 지금도 저지의 커리어 한쪽을 어둡게 드리우고 있다. 그래서 2025년 저지가 다시 한번 리그를 지배하며 MVP를 들어올린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도 저지였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회상 이상이었다. 야구 역사 속에서 정당한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2017년 저지의 지표는 지금 다시 봐도 비현실적이다. 홈런 52개, OPS 1.049, 출루율 422. 당시 신인이던 저지는 리그 전체를 흔드는 충격파를 던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신인의 탄생, 그것만으로 이미 역사의 장면이었다. 반면 2025년의 저지는 좀 더 다듬어진 완성된 형태였다. 홈런 53개, OPS 1.08, WAR 10.1, 값비싼 계약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야구 선수의 전성기는 짧다는 말이 있지만 저지는 9년 중 3시즌 만에 MVP 2개를 넣으며 그 상식을 뒤집었다. 2017년과 2025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오히려 그 차이가 선명하다. 신인의 폭발과 베테랑의 지배력, 같은 파워, 다른 깊이. 이 흐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바로 XSLG, 예상 장타율이다. 타구 속도와 발사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지표로 이 선수가 만들어낸 타구가 실제보다 더 많은 장타를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저지는 이 수치에서 2017년보다 2025년에 더 높은 값을 기록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는 더 완벽한 장타 타자가 된 것이다. 이런 모습은 야구 역사에서도 드물다. 강한 타자들이 보통 초중반에 최고의 순간을 찍는 반면, 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견고해졌다. 마치 30대에 이르러 비로소 진정한 괴물이 된 미키 멘틀이나 나이가 들어도 파워를 잃지 않던 알버트 푸홀스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만난다. 만약 2017년 MVP가 저지에게 돌아갔다면 지금 저지는 통산 4번째 MVP였을 것이다. 단숨에 오타니와 나란히 서며 MLB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을 완성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야구는 종종 완벽하지 않은 선택 위에서 굴러간다. 그때 놓친 한 번의 상이 오늘의 긴 무대를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2025년의 MVP는 저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스친다.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서사, 시간 속에서 쌓인 무게, 그리고 한 선수가 견뎌온 그림자들. 그 모든 것이 2025년의 저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과거의 상처는 오늘의 왕관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거인에게 향한다. 투타의 경계를 무너뜨린 존재, 오타니의 절대적 지배력. 그 세계로 발을 옮길 시간이다. 야구가 숫자의 언어로 설명되는 시대라 해도 오타니 쇼헤이는 그 모든 계산을 흔드는 존재였다. 2025년 내셔널리그 MVP 발표의 순간 그의 이름이 읽히자마자 경기장 밖의 공기까지 멈춘 듯했다. 만장일치, 다시 한번 단 한 표의 이견도 없이. 이 기록은 단순히 뛰어난 시즌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타니라는 한 인간이 스포츠라는 세계에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타자 한 명, 투수 한 명, 그 두 개의 세계가 한 몸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 기적 같은 현상. 그것이 바로 오타니의 시대였다. 2025년 그의 공격 지표는 여전히 황홀했다. 45홈런, OPS 1.036, 출루율 410. 어느 팀이든 중심 타선에 이런 타자를 세울 수 있다면 시즌의 절반은 이미 유리하게 가져가는 셈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절반일 뿐이다. 투수로서 평균 자책점 2.31, 탈삼진 212개, 피안타율 198. 타자와 투수 모두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속하는 이런 시즌은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척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스핀 레이트, 공의 분당 회전수다. 보통 강한 구위를 가진 투수일수록 높은 회전수를 유지해야 한다. 오타니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모두에서 리그 상위 10%에 해당하는 높은 스핀 레이트를 기록했다. 쉽게 말하면 그의 공은 타자가 휘두르기 직전까지도 늦게 떨어지고 더 늦게 휘어졌다. 타자들은 공을 보는 순간 이미 계산이 흐트러졌고 이는 삼진으로 이어졌다. 이런 투타 양면의 지배력은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다. 비슷한 예를 찾자면 20세기 초 베이브 루스가 투타 겸업을 펼치던 시절이 있지만 그 시대의 경쟁 환경을 고려하면 오타니의 퍼포먼스는 훨씬 높은 난이도였다. 오타니의 방식은 마치 랜디 존슨이 가진 압도적 구위를 타석에서도 똑같이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선수가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정복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스포츠의 정의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타니의 MVP 만장일치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 이유였다. 그러나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오타니는 팀의 엔진처럼 움직였다. 투수로 마운드에 서는 날에는 경기의 온도를 낮추고 다음날 타자로 나서는 순간에는 야구장을 뜨겁게 달궜다. 그 리듬은 마치 두 명의 슈퍼스타가 돌아가며 팀을 이끄는 구조와 같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이었다. 시즌이 끝나고 돌아보면 다저스가 견뎌낸 모든 고비 뒤에는 언제나 오타니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된다. 이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4번의 MVP, 그중 3번이 만장일치. 이제 그는 본지의 7개 기록까지 시선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현역이 되었다. 기록의 정점, 그리고 그 너머. 어쩌면 오타니가 향하는 곳은 단순한 야구의 역사책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 이야기는 그의 가장 드라마틱했던 시즌, 2022년에 미완성된 MVP의 순간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름이 만장일치를 뜻하는 상징처럼 굳어졌지만 단 하나의 시즌만큼은 그가 정상에 서지 못했다. 2022년, 그 해는 야구 역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질문을 던졌다. 최고의 시즌이란 무엇인가? 오타니는 규정 타석과 규정 이닝을 동시에 충족하며 34홈런, 평균 자책점 2.33, 탈삼진 219개라는 상상을 초월한 시즌을 보냈다. 투수로도 올스타, 타자로도 MVP급. 그야말로 한 인간이 2개의 리그를 혼자서 지배하는 듯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의 MVP는 오타니가 아니었다. 홈런 62개를 터뜨린 아론 저지가 상을 가져갔다. 그 순간은 많은 팬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역설을 남겼다. 이 정도를 하고도 MVP가 아니라면 어떤 시즌이 되어야 MVP인가? 표면적인 기록만 보면 저지의 우세가 명확했다. 62홈런, 장타율 686, OPS 1.111, 홈런 신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벽을 깨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오타니의 와알은 9.6, 타자로서의 OPS 875, 피안타율 203, 투수로도 타자로도 리그 상위권에 올라있는 이런 시즌은 미신처럼 들릴 정도로 흔하지 않았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XERI라는 지표가 등장한다. 예상 평균 자책점이라는 뜻으로 투수의 진짜 실력을 타구 품질에 기반해 계산하는 지표다. 오타니의 XERA는 실제 ERA보다도 낮았다. 쉽게 말하면 운이 조금 더 따라줬다면 그의 기록은 더 완벽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만큼 2022년은 투수 오타니가 보여준 순수 구위의 절정이었다. 이제 역사 속 장면을 하나 떠올려보자. 2014년 메디슨 범가너는 월드시리즈에서 거의 전설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불멸의 이름이 되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지배력은 그러나 투수라는 단일 포지션에서 나온 것이었다. 반면 오타니는 같은 해, 같은 시즌 안에서 타자로 34홈런을 치고 투수로 ERA 2점대를 기록했다. 한 시즌에 2가지 정점을 올라가야 하는 구조. 그 난이도는 범가너의 월드시리즈보다 더 높을지도 모른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오타니의 시즌 자체가 기록을 위한 틀을 벗어났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MVP가 아니었을까? 그 답은 야구가 가진 오래된 철학 속에 있다. MVP는 언제나 가장 위대한 선수가 아니라 그 시즌을 상징한 순간을 선택한다. 2022년은 저지의 62홈런이라는 사건이 시대를 흔들었다. 오타니는 역사상 가장 복합적이고 완벽한 시즌을 보냈지만 그해 MLB의 공기를 바꾼 힘은 저지의 홈런이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MVP는 종종 감정의 투표다. 그래서 그의 28표 대 2표라는 결과는 냉정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오타니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그는 연속적으로 MVP를 쌓아올리며 스스로의 시대를 만들었다. 2022년에 패배가 없었다면 지금의 오타니는 이렇게까지 단단해졌을까? 야구는 때때로 넘어졌던 순간이 왕관의 무게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스포츠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전환점으로 향한다. 오타니의 이적, 다저스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벌어진 변화, 그리고 한 선수가 도시 전체의 리듬까지 바꾸는 독특한 풍경.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거대한 별이 새로운 도시로 이동할 때 그 도시는 단순히 팀 전력을 얻는 것이 아니다. 리듬이 변하고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고 야구장의 박동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오타니 쇼헤이가 다저스로 향했던 순간이 바로 그랬다. 2024년과 2025년 LA는 단순히 슈퍼스타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중심을 품어버렸다. 다저스는 원래도 부유한 팀이었고 강했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슈퍼컴퓨터 같은 구단이었다. 그러나 오타니가 들어온 뒤 그 슈퍼컴퓨터는 인간적인 온도를 얻었다. 투수로, 타자로, 그리고 상징으로 그의 존재는 팀 전체의 톤을 바꾸는 사건이었다. 오타니의 공격 지표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첫 해부터 폭발했다. OPS 1.05, 장타율 620, 홈런 42개. 그의 출루율 405는 강타자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이었고 한 경기당 평균 1.1개의 득점 생산을 기록하며 팀 중심을 완벽하게 잡았다. 여기에 와알 9.4는 그가 다저스 전체 전력의 기둥임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숫자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WPA, 승리 기여도였다.
WPA는 한 선수가 경기 흐름을 얼마나 바꾸는가를 수치로 보여주는 척도다. 오타니의 수치는 리그 최고 수준이었다. 간단히 말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운 플레이를 해낸 선수. 다저스가 위기의 순간에 흐름을 끌어올릴 때마다 그 중심에는 늘 오타니가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록 증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팀 전체의 구조가 바뀌었다. 다저스는 원래도 강한 라인업과 안정적인 투수진을 가진 팀이었지만 오타니가 들어온 뒤에는 예측 불가능한 팀으로 변했다. 오늘은 에이스 투수, 다음 날은 클린업 타자. 상대는 누가 그를 상대해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이런 두 얼굴의 슈퍼스타를 가진 팀은 MLB 역사에서도 드물었다.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억지로 찾자면 1966년 신시내티 레즈로 이적해 팀 타선 전체의 구조를 뒤흔들었던 프랭크 로빈슨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로빈슨이 경기의 흐름을 바꾼 방식이 한축의 파괴력이었다면 오타니는 그 흐름을 투타 양면에서 동시에 흔들었다. 그 차이는 마치 폭풍의 중심에서 바람과 빛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다저스는 이런 오타니의 존재를 팀 내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녹여냈다. 필요할 때는 타선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는 마운드를 안정시키는 이중 구조는 상대에게 준비할 수 없는 경기를 만든다. 어떤 밤에는 슬라이더의 회전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고 어떤 밤에는 발사각 28도의 타구가 하늘을 가르며 결승점을 만든다. 그 변화무쌍함은 다저스를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팀으로 만들어버렸다. 마침내 시즌이 끝나고 돌아보면 2024년과 2025년은 단순한 시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팀이 슈퍼스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자 거대한 문화적 사건이었다. LA라는 도시는 오타니의 리듬에 맞춰 맥박을 바꿨고 그 변화 속에서 다저스는 다시 한번 월드시리즈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떠올린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전성기를 가진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본즈의 7회 MVP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까? 혹은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문을 열어젖힐까? 이야기는 이제 두 거인의 미래, 그리고 한 시대가 남긴 마지막 질문으로 향한다. 한 세대의 끝에는 언제나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진다. 하나는 이미 손에 넣은 영광의 그림자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그림자다. 아론 저지와 오타니 쇼헤이. 이 두 이름은 지난 5년간 메이저리그를 넘어 스포츠 전체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절정에 도달한 지금 많은 이들이 묻기 시작한다. 앞으로 누가 더 높이 오를까? 누가 더 오래 버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시대를 마무리하게 될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두 거인의 남은 길을 비추는 빛 같은 존재였다. 저지의 길은 파워의 길이다. 30대 중반에 더 깊고 무거운 스윙을 만들었고 출루율 400에 가까운 안정성과 여전히 50홈런에 접근하는 파괴력은 MLB에서도 거의 유일했다. 그의 WAR은 여전히 8 이상을 유지했고 타구 속도는 평균 93마일을 넘겼다. 무엇보다 뛰어난 점은 그가 경기의 공기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저지가 타석에 서는 순간 야구장은 조용해지고 상대 투수는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을 시작한다. 그의 존재감은 수비 시프트마저 무력화시키는 상징이었다. 이런 형태의 지배력은 과거 알버트 푸올스가 보여준 전성기와 닮아있다.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저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파워의 신이었다. 반면 오타니의 길은 균형과 확장의 길이다. 타자로서는 40홈런, OPS 1을 꾸준히 유지하고 투수로서는 평균 자책점 2점대와 200탈삼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 여기에 그의 XERA는 항상 실제 ERA보다 낮게 형성되며 진짜 실력에서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나이가 들수록 투수 역할을 줄이더라도 그는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타자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그의 커리어는 랜디 존슨의 지배력과 마이크 트라웃의 순도를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한쪽이 줄어들면 다른 쪽이 보완하는 구조. 그래서 오타니의 미래는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확장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남는다. 누가 더 많은 MVP를 얻게 될까? 저지는 이미 3개의 MVP를 손에 넣었고 2017년까지 포함해 논쟁의 중심에 섰던 시즌까지 더하면 4번의 MVP급 시즌을 기록했다. 반면 오타니는 4번의 MVP 중 3번이 만장일치였다. 그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대 자체를 흔드는 충격에 가까웠다. 본지의 7개 기록을 추격할 수 있는 현역 선수는 사실상 오타니뿐이다. 하지만 저지가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는 여전히 매 시즌 투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거포다. 이제 야구 팬들은 두 개의 별이 어떤 마지막 장면을 쓰게 될지 기다리고 있다. 누구는 더 많은 트로피를 얻을 것이고 누구는 더 깊은 서사를 남길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두 이름이 같은 시대를 살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가장 풍요로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야구는 수치의 게임이지만 승리는 인간의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인간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장면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그 장면은 언젠가 조용히 내려앉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개의 빛이 하나의 세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